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또 한미양국은 그동안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던 대북 정책 기조를 압박 중심으로 바꾸고 대북 압박 공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임장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은 1월 초, 지난달 초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추진됐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속전속결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매우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추진돼서 지난달 12일 하원을 처음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역시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처리된 뒤에 하원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불과 37일 만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대북 제재 의지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 단결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이 법은 고강도의 제재 내용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법으로는 처음으로 북한만을 겨냥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법은 우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북한의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금융거래에 도움을 주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북한의 광물 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밖에 대량 살상 무기 차단과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 법안이 발효되면서 이제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 공조는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됐는데요.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유엔 안보리 새 제재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중국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미국 정부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북 제재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늘 발효된 대북 제재법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마련하고 또 여기에 중국을 동참시키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서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기존에 비해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참석한 협의였는데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특히 핵과 관련한 북한의 셈법, 즉 태도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에 공감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대화 대신에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한미 두 나라가 사실상 전환했다는 의미가 엿보입니다. 또 양국은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 중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압박에 중점을 둬야 하는 시점이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가
북한의 회원 자격을 거론했습니다.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멋대로 어겨서 유엔의 질서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오준 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ast decade, the DPRK has persistently violated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the DPRK. Calls into question its qualification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네, 지난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 신청을 할 때 북한도 헌장에 담겨있는 의무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례의 핵실험과 6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해서 스스로 한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날 오준 대사에 이어서 한충희 차석 대사도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강조한 점으로 볼 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는 이에 대해서 자주권 방어와 경제 개발을 위한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가 금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뒤에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로 북한의 회원 자격에 실제로 변화가 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